자, 이 사람은 좋은 음악을 만들었고 훌륭한 목소리를 발굴했는데 막상 그 사람들의 스타성이 제로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칙한 발상을 하게 되는데 그 발상은 바로 바지 가수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부른 것처럼 세상을 속이자는 것.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맨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팝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수라는 게 사실 노래만 잘 불러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노래가 제일 중요하지만 대중 앞에 나서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 겉모습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얼굴 없는 가수 컨셉을 잡는 사람도 꽤 많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감행하는 가수들도 꽤 많아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장 유튜버인 저만 해도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하곤 하니까 내 얼굴이 차은우씨 반만 닮았으면 지금쯤 구독자 수에 0 하나가 더 붙었을지는 모른다고 이런 거. 한 사람이 뜨려면은 그 노래와 스타성의 조화가 필수적인 거죠. 이것 갖고 고민하는 가수 그리고 프로듀서가 한둘이 아닙니다. 1988년 독일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프랭크 파리안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좋은 음악을 만들었고 훌륭한 목소리를 발굴했는데 막상 그 사람들의 스타성이 제로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노래를 불렀던 분들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친근하죠. 전국 노래자랑 나오는 프리먼 아저씨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물론 얼굴이 다는 아니지만 프랭크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얼굴이 잘생겼다면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발칙한 발상을 하게 되는데 그 발상은 바로 바지 가수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부른 것처럼 세상을 속이자는 것.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를 하나 싶지만은 이 사람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죠. 사실 프랭크는 이미 세상을 한번 성공적으로 속여봤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 없이 부른 노래가 히트하니까 다급하게 공연용 멤버를 구해서 진짜 가수로 키운 전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수는 바로 보니엠이 됩니다. 이 자신감의 원천이 확실히 보이죠. 자, 보니엠은 처음에만 바지 가수였지 이후에는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진행하면서 진짜 가수가 됐거든요. 하지만 프랭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한 거예요. 목소리 따로 그리고 나오는 사람 따로. 마치 미녀는 괴로워의 김하중씨 1994년에 마로니에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발상이었죠. 프랭크는 결국 전면에 내세울 바지 가수를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가난과 싸우면서 열심히 스타가 될 꿈을 꾸던 듀오 팻 모번과 로 필라투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사연을 한번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 닮았다나 자기는 주변에 흑인이 거의 없는 성장 환경에서 자라나서 만연하는 차별과 싸웠다고 하죠. 그러나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 같은 흑인 가수들이 인종의 벽을 깨면서 흑인을 향한 편견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또한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DJ도 해보고 모델도 해보고 무엇보다 댄스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열심히 개고생. 그러다가 LA에서 또 다른 춤꾼 팻을 만나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 미넨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 둘은 이미 조그맣게 음반도 냈었는데 흥행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프랭크가 이 둘을 눈여겨본 이유는 뭐니 해도 그 비주얼. 자, 야성미를 갖췄는데 거기에 곱상한 면모까지 있어서 인기몰이하기엔 딱이었죠. 게다가 몸도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은 빨래판으로 써도 무죄인 정도의 복근. 비주얼은 모두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애초에 두 사람이 춤을 추면서 만난 거였으니까 춤도 정말 끝내주게 잘 췄고. 그러니까 이 둘은 막말로 노래 빼고 전부 다 스타성으로 가득한 듀오였던 거예요. 프랭크의 의중에 너무나 잘 맞는 듀오였던 거죠. 그래서 프랭크는 그 둘에게 악마의 제안을 건넵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 곡만 부른 척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스타가 된다. 사실 실제로 보니엠처럼 키워볼까 싶어서 노래를 시켜보긴 했는데 프랭크의 말로는 그 퀄리티가 워낙 별로라서 결국 비주얼용으로만 밀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노래 부르는 건 남들이랑 똑같이 부르더래요. 롭과 펩은 그 당시 너무 스타가 되고 싶던 마음에 그 악마의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에 있을 후폭풍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팝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름 모를 푸근한 아저씨들의 노래가 이 둘의 활동명이었던 밀리 바닐리의 이름을 달고 전 유럽에 배포되기 시작.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유럽에서 아뿔싸 생각보다 더 큰 히트를 하게 돼요. 이때쯤 되면 당사자는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새됐다라는 거를. 하지만 이미 일은 늦어버렸고 이 여세를 몰아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결국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밀리 바닐리였어요.
수록곡 5곡이 빌보드 탑10 진입, 그리고 그 중에 3곡은 빌보드 1위. 말 그대로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로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사실 밀리 바닐리의 데뷔 앨범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꽤 신선했어요. 일단 유럽 노래라서 곡에 유로비트 같은 유럽 느낌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유럽에서 비주류인 흑인이 자기 느낌을 섞어서 소화한 앨범이니까 힙합, R&B, 유로비트가 모두 들어있는 댄스팝 앨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해보니까 앨범 평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한테는 확실한 매력을 갖춘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으면 촌스럽지만은 80년대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은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둘의 비주얼이었다는 것. 둘이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 뮤직비디오, 이게 세계로 뻗어가면서 밀리 바닐리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6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단숨에 최고의 신인으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사실 의심은 이미 이때부터 슬금슬금 피어오르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분명 노래에서는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실력이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롭은 독일 출신이고 펩은 프랑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밀리 바닐리는 라이브를 할 수 없으니까 공연 때마다 어쩔 수 없이 AR을 틀었습니다. 거의 뭐 하루살이 같은 생을 전개해 나간 건데 그게 언제 한번 뽀록이 나버리면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아요. MTV에 출연해서 라이브 쇼를 하게 되는데 같은 부분만 계속 반복 재생이 되고, 당연히 그 안에 녹음된 목소리도 같이 반복 재생이 되고 기계가 뻑이 나버린 거죠. 자, 멤버들은 모두 당황하고 결국 어떻게 예정된 공연은 끝을 냈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심과 실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 밀리 바닐리 멤버들도 그걸 알아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자기들 목소리가 앨범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듀서 프랭크의 말에 따르면은 밀리 바닐리 멤버들이 이후 지속적으로 이 집에선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요구했대요. 보니엠처럼 세상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였을지는 모르고, 또 다르게 보면은 허울 좋은 성공에 가책을 느끼고 완전한 슈퍼스타로 거듭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프랭크는 끝까지 진짜 목소리에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세상을 끝까지 속일 생각이었는지 자신이 진짜라고 폭로한 이 앨범의 진짜 가수한테 합의금을 주는 등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갖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결국 그래미 신인상까지 수상하면서 밀리 바닐리는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가버리게 되고요. 제가 이때 살아본 사람은 아니지만은 대충 사건의 흐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이때쯤 밀리 바닐리가 가짜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가 맞다 아니라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이런 의심을 멤버들은 직접 노래하면서 뚫으려 했고, 프로듀서는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는 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결국 여기서 의견 차가 심화되고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롭이 이 시기를 기억하길 그 당시 우리의 삶은 악몽이었다,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래서 정말로 노래하고자 했는데 프랭크는 그것조차 허락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행복하지 못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계속된 요청을 견디지 못한 프랭크는 결국 1990년 11월이 되어서 불을 해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얘네가 부른 곡은 단 한 곡도 없었다, 이건 모두 가짜였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세상이 완전히 난리가 나죠. 이때 롭과 펩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나아가서 자신들이 받은 그래미는 우리 뒤에서 노래한 진짜 가수들한테 돌아가야 할 거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Brad Howell and Sean Davis are the real singers. And I think they should get this Grammy. 그래서 여러분이 1990년에 그래미 수상 명단을 살펴보면은 신인상이 없습니다. 밀리 바닐리가 상을 반납했기 때문에. 프로듀서인 프랭크는 이후에 진짜 밀리 바닐리 가수들을 데리고 The Real 밀리 바닐리, 그러니까 진짜 밀리 바닐리라는 이름으로 2집을 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밀리 바닐리의 얼굴이었던 롭과 펩도 라벤 팹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앨범을 내게 되는데 그것도 정말 처참하게 실패를 하게 돼요. 들어보시면 뭐 확실히 나쁜 목소리는 아닌데 특색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국 아무도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밀리 바닐리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만 그런 새드 엔딩이 돼버리죠. 그런 새드 엔딩의 방점을 찍은 것은 바로 롭의 죽음이었고, 롭이 사건 이후에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자살 시도를 했고 감옥에도 갔고 약물 중독 때문에 재활원에 들어가기도 했다는데 결국 나이 32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프닝을 넘어서 한편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지금은 펩 혼자 남아서 밀리 바닐리 라이브를 가끔씩 하고 있다고 하죠. 밀리 바닐리는 팝 시장에 아주 크나큰 교훈을 남겨줬어요. 좋은 음악과 스타성이 겹쳐지면은 무한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꾸미려 하는 순간 모두에게 남는 것은 비극뿐이다. 그들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팝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 밀리 바닐리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